여보세요? 네? 22대 총선이 끝났다고요? 네? 개혁신당 세석이요? 자,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을 모셔서 빌런인지 히어로인지 가늠해보는 시간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전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파죽지세로 정치의 개혁의 새 바람을 불어일으킨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출사표를 낸 허은하 수석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죽음을 각오하고 저도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진짜요? 죽음을 각오하고 질문한다고 네. 하니까. 아니, 정치계에서 네. 용기하면 네. 허은하. 네, 허은하 하면 용기. 이제 최근에 22대 총선도 이제 끝나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낙선을 또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심정은 또 괜찮으신가요? 처음에 제가 영등포 갑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네. 저도 뭐 정치를 좀 해봤으니까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지는 않았죠. 음. 그랬기 때문에 뭐 떨어질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전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전사는 했고 네. 다만 성적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래도 그 민주당 텃밭인 곳에 또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이 민주당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 민주당이 200석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예. 되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양쪽으로 갈라서며 저는 확실히 사표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로 가다가 오르막길을 가다가 네. 또 뚝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지점이 네. 기존에 제가 있던 지점보다는 좀 높아요. 그러면 이건 전고점보다 상승세죠. 높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승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영등포 갑이었어요? 제가 영등포 구에서 한 20년간 살았고 그리고 제가 영등포 그 청과시장의 네. 딸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애를 거기서 키운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청과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고 네. 근데 그 청과시장 앞에서 저희가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무 이유 없이 어디 가서 그냥 무조건 뛰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도 좀 고민했고 용기 있게 이제 개혁신당의 출마자들이 다들 도전해서 지역에서 뛰겠다, 당선되겠다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도전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창업자로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용기로 과감하게 나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제 영등포구에서는 비례대표표가 개혁신당 많이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의원님의 그 덕이 있지 갑과 않나. 을에 모두 다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영등포 갑을. 그쵸. 그리고 옆에서 구로에서도 왜 우리 나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비례대표 성적엔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천하람 선수에게 늘 큰절해라. 그러니까요. 큰절해라. 그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될까 안 될까 막 마음 많이 졸였을 그죠. 거예요. 그죠? 저희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이거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출마하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들께서 그때 전국에 저희 출마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주영 의원하고 네. 지금 그 천하람 의원하고 또 몇 번의 그 비례대표 선수들께서 오셔서 띄워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제1차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셨고요, 의원님도. 그리고 또 이기인 전 도의원도 출마를 했습니다. 천아, 용인 이렇게 5인방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5개의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는 이제 대장이에요. 그리고 천은 약간 좀 쓰임새가 많은 인덱스 핑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니까 제일 연장자시고, 그리고 또 중심을 좀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용은 원래는 용이었는데 이게 결단을 하면서 이게 잘렸어요. 그죠? 결단을 하면서. 그리고 기는 약간 좀 아픈 손가락. 그리고 응원단장이라 가장 예쁘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거 라이벌 구도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 심정이 어떨지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라이벌보다는 그냥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정치판에 들어서면 네. 선거를 앞두고는 이러한 뭐 어느 순간에 잠시 적이 됐다가 네. 또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라서
그냥 기분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하용인 중에 천도 됐고 용도 됐으니 네. 아가 이제 될 때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네. 가장 적임자가 허은아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으로 네.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행보를 보면서 약간 결단을 보여준 게 의원직을 버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의원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거 보여서 저는 굉장히 큰 플러스 점수를 줬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직 던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정말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잡고 음. 회유도 있고 뭐 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저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흔들릴 것 같았으면은 제가 나오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의 그러한 행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 무슨 그 학폭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글로리? 글로리에 네, 그 학폭당하는 그 여자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 네, 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본인을 약간 좀 송혜교에 대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 보였나요? 밖에서 보는 거랑 그러니까 그쵸. 국회 밖에서 음. 싸우면서 메시지 내는 거랑 바로 전쟁터 안에서 메시지 내면서 싸우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총알이 막 날라드는 데서 어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랑 저 멀리서 잘 싸운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랑 이거랑 다르죠. 이거는. 완전 다르죠. 네.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며 그 당의 당원이니까 그러면서 정의로움, 정상적인 정치를 지키는 것 그런 거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어느 순간 네. 정치적 미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결단을 했으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배지를 떼지 않았으면 아직도 국회의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직도 네. 보좌진과 함께 일을 하고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네. 월급도 받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어. 네. 처음에 제가 그 나왔을 때 아무리 막 이 달콤한 걸 줘도 안 네. 받아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 비례대표 번호를 그 약속받고 나온 줄 알더라고요. 뭐 1번, 3번 갔겠지. 그러니까 저렇겠지. 개혁신당에서 1번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받고 받았어. 뭐 이준석하고 뭐 얘기가 됐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를 좀 약간 저는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는 거니까. 그렇죠. 당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대표가 결정하고 나서 바로 제가 그래서 따라간 거잖아. 지역으로 네. 가기로 했으니까 저희 지역을 간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2번 하는 건 짜친다고. X 팔려요. 네. 아니 요즘에는 짜친다 그럽니다. 짜쳐요? 네. X 팔린다 너무 옛날 말이고. 그래? 예. 나는 좀 짜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용기, 그리고 소신, 그리고 그냥 멋짐 이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사는데 뭐가 있다고. 맞아. 그리고 사실 제가 비례대표를 한 번 한 것도 이미 혜택을 받은 거고 국민들께서 주신 세금으로 4년 동안 산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혜택을 내가 또 받기 위해 탈당 쇼를 하면서 네. 여기 와서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4년 더 하면 나에게 남는 게 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영등포 나가서 아주 멋지게 시체가 되었지만 네. 그 시체들을 밟고 네. 개혁신당의 그 건물이 쓴 거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 출마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네. 기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3분 영상에도 마지막에 그분들 막 이름 다 써놨거든요. 그리고 공약에도 첫 그 출마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될지 이름을 새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하고요. 탈당할 때에 대한 것을 저는 아마 제가 무덤에 갈 때까지도 후회하지 않고 참 잘했다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면 네. 묘비에다가 나 국민의힘 탈당한 여자야라고 쓰실 건가요? 아니, 살짝 배지 버린 여자야. 배지 버리냐. 기득권을 버린 여자야. 솔직히 간지난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이 가운데가 마음에 드는 게 근데 그 이상하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엿을 양쪽에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탈당 안 했던 유호정한테 한번 엿을 먹이고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2번 한 용해인한테도 엿을 한번 먹이고. 유호정 그 전 의원님도 탈당을 네. 하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분 지금 하긴 같은 했잖아. 당 아니에요? 같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품어야 돼. 품어야 되고요. 탈당하긴 네. 했고 그리고 또 2번 어쨌든 이 업계에서는 네. 배지를 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당대표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저 같은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이 보면, 전당대회에서
항상 무언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들이 진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전당대회 할 때 뭐 이명박 씨가 막 박근혜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사실로 드러났고, 반대로 박근혜 씨가 이명박 씨가 뭐 어쨌다 했던 거 다 사실로 드러나서 둘 다 뭐 학교 다녀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당대회에서는 약간 좀 진실만 얘기하게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진흙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저희가 그런 걸 보게 될 건가요? 저희는 좀 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천하용인 모였는데. 아니 그래도 또 모르죠. 이기인의 약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먼저 할 일은 없습니다. 이기인 약점 사실 은원단장인데 춤 잘 못 춥니다.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노래는 못해. 노래는 잘 못하더라. 노래방 가서 보니까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노래방을 안 가봤네. 저희는 그런 진흙탕 싸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선의 경쟁은 해야 합니다. 너무 또 맨날 이렇게 잘 지내기면 그렇죠. 사실 그것도 뭔가 좀 드라마가 있어야 사람들의 그 이목이 좀 집중이 되잖아요. 안에서 뭐 되게 막 진흙탕 싸움은 아니어도 약간의 그 파열음 비슷한 게 좀 들려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듣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약간 실망한 게 되게 개혁신당 되게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MZ당이잖아요. MZ당인가요? 누나 빼곤 다 MZ예요. 뭔 소리야? 그렇잖아. 뭐 이준석도 그렇고 천하람도 그렇고 다 M이잖아요. M 시리즈. 80년대생이고 혼자만 70년대생이고 아닙니까? 맞아요. 팩트잖아요.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뭐죠? 우리는 X세대잖아요. 네. X세대. 보시잖아요, X세대. X세대예요? 헌진영고 진영고 지금 바로 한 곡 들어갈까요? 그거 할 줄 알지. 이거 액션 거. 네. 덥다. 미국에서 이제 뭐 전당대회 앞둔다 그러면은 사실 젊은 정치인들이 뭘 하냐면 파티홀 같은 거 불러서 사람 불러놓고 DJ하고 그날 뭐 칵테일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 앞에서 이렇게 취재진도 좀 있어서 레드카펫 깔고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도 좀 하고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로 조금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그러니까 1차잖아요, 저희. 2차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하죠. 2차. 제가 당대표 때 그런 식으로 만들게요. 제가 당대표가 돼서 2차 전당대회 때. 공약입니까? 공약입니다. 칵테일 파티. 그러니까 저도 그 미국 대선에 형장에 한 3달 가 있었거든요. 네. 축제더라고요. 완전 진짜. 축제예요. 완전 축제. 여기랑은 되게 질적으로 달라. 우리가 바꿔나가자니까. 개혁신당은 한다고. 공약. 공약. 하나 잡았어. 자, 그래서요. 당대표 도전 슬로건이 대통령을 만드는 당대표예요. 대통령을 만들 사람, 만들 사람, 허은하. 그러면 그 대통령을 만든다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높다. 가장 크죠. 하지만 거기서 방점은 대통령을 만들 정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들통령을 만들지 않는 정당이라면 저는 불임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슬프잖아. 이번에 대선 때도 우리 자체 내에서 못 뽑아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모셔왔어. 어디서 막 빌려와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보수를 키우기 위한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쩌면 보수를 망치는 그런 후보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커왔던 우리 정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여당이 될 거다. 지금 원탑은 뭐 그분이다. 사실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미지 또 이런 거 컨설턴트도 하셨고 브랜드 컨설턴트.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혁신당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좋다고 봅니다. 딱 나눠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한다면 개혁신당은 호감 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22대 의원을 본다면 호감 비호감이냐 친다면 전 국민한테 투표를 한다면 비호감 쪽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거를 어떻게 파회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보면 개혁신당도 처음에 오해가 좀 많았고 그 오해 지점을 풀어나가는 게 저희의 숙제였는데 우선은 우리 용자 씨께서 너무 긍정적으로 호감형으로 봐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제 동탄에서 선거 치르고 거기서 유심히 봤던 분들은 왜 이준석이 욕을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게 더 확장돼야 된다. 동탄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적이에요. 거기가 세대가 완전 낮아요. 젊은 분들이 많으신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투표하느냐에 대한 성향을 보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우리 정치의 미래가 있을지 하셨어요. 해냈죠. 해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세대들이 나이가 들고 더 이제 완전 주류가 됐을 때는 진짜 정치가 바뀔 수 있겠다. 우리만 지치지 않으면. 우리만 지치지 않고 지금처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그런 정치를 계속 해 나간다면, 그리고 재밌게, 네, 재밌게. 정치해 나간다면, 아, 우리가 진짜 다 싹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전 했어요. 싹 다 먹을 수 싹 있겠다. 다 먹을 수 있겠다. 희망 가져도 되겠다. 그쵸? 그래서 네. 기적이에요. 음. 다 아마 다 일어나서 막 소리쳤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지역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무거운 행사에서만 가가지고 인사말만 하고 나타나잖아요. 맞아. 사진만 찍고 오고. 네, 이제 그런 게 아닌 현장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자전거 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야, 저렇게 옷을 못 입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하면서 재밌게 갔다가 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우선 제 큰 목표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년 동안의 임기 동안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전국 당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국 당협.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해주는 풀뿌리 조직과 조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또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선을 이제 하려면, 그래서 저희는 1년 전에 좀 한번 이제 교육시켜서 1년 동안 키워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의 체계가 좀 잡혀야 됩니다. 지금은 체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생긴 지 정말 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네, 4, 5개월. 거의 신생아인데요. 네,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당의 체계를 좀 제대로 잡고 조직도 좀 체계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아까 말했던 뭐 제가 경영을 해봤던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그 통합해야 되고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근데 하나 다행인 건 우리가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딱 하면 대충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세잖아요. 이분들이 이슈로 이슈 파이팅 땅땅 해주면 전 또 안에서 좀 이렇게 당의 이슈를, 저도 이제 방송 많이 했었으니까 끌고 나가는 정말 멀티가 필요해요, 이번에 CEO는. 그러니까요. 그 우리 이제 곽대중 그 특보가 글을 썼던데 거기 참 이해가 안 가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약간 디스한 건가요? 나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봤더니 그 얘기죠. 이번에 개혁신당이든 사실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도 그 자꾸 나오려고 안 하는 이유가 핵심이 자기가 가져갈 게 없는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해보겠다 하고 나와서 싸워주는 5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칭찬이 아니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곽대중 후보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분도 지금 뭐 허은하 후보님을 지지하셨고 또 문성호라고 그분도 이제 지지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게 문성호라는 사람이랑 곽대중이라는 사람이랑 뭐 어떤 문제, 뭐 페미니즘이라는 뭐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이 문제를 보는 이 관점 자체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융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란도 조금 있고요. 이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자면 개혁신당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건데 과연 이게 맛있는 비빔밥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소통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통이요? 우선은 이제 추천도 많이 받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곽대중 그 특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대변인이었는데 일하는 걸 봤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제일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건 되게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킬 걸 지키면서 또 대변인 활동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분인데 다만 그런 좀 사상적인 부분에서 좀 걸린다. 재밌는데? 계속 해주세요. 재밌어.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지. 그런데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해왔던 그 행보 있잖아요. 뭐 게임업계 이야기도 하셨었던 적이 있고 페미니즘 이야기도 약간 비판적으로 하셨던 적이 있었고 그런 거랑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나랑 다른데 일을 참 잘하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캠프 할 때 저희 캠프 내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분과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만나자마자 팸이십니까? 진짜요? 그래서 근데 곽대중 대변인은 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해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일할 사람이든 뭔가 음. 진행을 할 땐 남에게 들은 것 같고 판단은 잘 안 합니다. 일단 제가 겪어봐야 직접, 한다. 만나서 음. 확인하고 겪어보고 믿었는데 아니면 그냥 뭐 같이 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좀 오해가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뒤에 그래서 뭐 문성호 네. 대변인이나 그 네. 저 관련된 좀 이거에 대해 되게 민감한 분들과 있어요. 예. 제가 또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소통했는데 그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 저희 거의 소통해서 한 겁니다. 납득이 됐어요. 납득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남에게 들려지는 어떠한 그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네.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또 정치 쪽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엄청난 뭐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도 않은 뭐 그 코인인가 뭐 오? 코인이랑 이런 거 나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한번 함께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계신 분들과 어떻게 융합해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는 거기에서 저는 반피시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거기서 못 버티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 곽대중 그 특보의 문제는 네. 너무 착한 남자야. 스윗해? 스윗해요? 스윗해요? 스윗해. 어. 네, 스윗한데 근데 네. 우리 남편도 엄청 스윗해요. 네. 엄마 네. 나의 이 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스윗한 것이 이제 그 젊은 층들한테 좀 부정적 그렇죠. 언어로 아니 본인이 스윗하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스윗함을 남들에게 강요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거 거죠. 문제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검열하는 거 규제하는 거 맞아요. 막 똑바르게 살으라고 네. 하는 거 너무 별로예요. 그래요.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마무리다. 아니요 지금 얘기를요. 지금 저희 녹화 거의 1시간 됐는데 이 얘기를 한 45분 하셨어요. 네. 윤석열이세요? 어머 안 돼. 어머 나 실망해 허은아한테. 네. 허성열?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완전 농담이요. 이거 정치인이 되니까 네. 말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홀린 듯이 계속 또 듣게 되는. 네, 굉장히 말씀 재밌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원 회장을 또 하셨어요. 영등포갑 제가 출마했을 때도 후원 네. 회장을 해주셨고 오. 저를 이제 전략공천자로서 최초로 이제 1호 전략공천자로 내주셨고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저희 후원 회장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분은 이제 스타워즈로 따지면 요다 같은 분인데 왜 요다가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기인도 있고 뭐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왜 콕 집어서 허은아 마스터를 골랐을까요? 왜일까요? 콕 집어서 네. 당대표 할 사람은 허은아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요? 이유가 뭐죠? 뭔가 그 총명함을 받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제 입으로 내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분께서 선택한 원픽이다. 그러니까요.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있고 이번에도 후원회장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요 하면서 기꺼이 후원회장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그만큼의 아마도 우리 당이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뭐 좀 적당한 당대표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가장 유력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거를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양당 체제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전에는 히어로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기도 했고 또 산업화를 이뤘던 멋진 일꾼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지금은 빌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이제 출발했는데요. 30년 뒤에 개혁신당이 빌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당신들을 믿어야죠? 와, 진짜 질문 어렵다. 빌런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 우선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제 약속을 지키고 싶고요. 네. 제 사업을 제가 20년간 해왔는데
처음에 제가 창업해서 정말 직원 하나 두고 저부터 시작해 직원 하나 두고 시작했던 회사를 그 회사의 매출의 규모를 떠나서 20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좀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리고 또 정치를 입문해서도 저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흔들림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네. 소신에 대해서. 그대로 분명 30년까지 저는 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던 이 방법 그대로를 네. 가장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 당원들 만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들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손자, 손녀, 네. 우리 아들, 딸,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신당이 해야 한다. 당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래서 뭉클뭉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게 정치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저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정신이 바짝 드는 정신 진짜 번쩍 드는 거잖아요. 배신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비겁하진 않은 것 같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변하지 않도록 네. 근데 여러분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한테 표현해 주고 이건 잘한다. 네. 그리고 이런 건 아쉽다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거구나 하고 가는데 그냥 니들이 잘해 하면서 이렇게 또 숨어 계시면 네. 힘을 못 받아요. 막 기세 싸움으로 막 몰려오는데 네. 그러니까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멘탈 관리라는 네.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선진화된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선진화된 방법으로 네. 저희에게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가입하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눈치채셨죠? 네, 눈치 빠르게 네, 챘습니다. 네. 집에서 댓글만 달지 말고 당원 가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희 직접 찾아도 갑니다. 진짜요? 네, 저 지금 찾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네, 좀 말씀만 해주시면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 정당 개혁신당 허은합니다. 저희가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만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십시오. 저 허은하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자쇼 허은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의 빌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진 아름다움이자 가장 큰 추악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전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빌런과 히어로의 완충 지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허은하 의원님. 전 의원님, 네. 그리고 또 당대표 후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